오늘 4월 5일입니까? 원래 같으면은 휴일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공휴일이 아니게 된 식목일입니다. 공휴일이 아니니까 결국엔 아무도 나무를 심지 않게 됐죠, 여러분. 역같은 세상입니다. 자, 4월 5일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중국 기업 600곳, 북한 외화 40% 벌어준다. 예, 언제나 빠른 북한 소식 조선일보. 자, 안철수 뒤보고 고르면 멀리 못 간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 공식 지명. 경선 최종 득표율 75%로 1위. 이재정 교육감도 전교조 감싸기 꼼수. 네, 조선일보가 문재인보다도 더 전교조를 싫어한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죠. 이면입니다. 14살 테슬라, 114세 자동차 제국 넘다. 지금 테슬라라는 자동차 기업이 미안합니다. 14살 테슬라라는 게 테슬라라는 기업의 연식을 얘기하는 거군요. 예, 뭐 전기차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요즘 뜨고 있다 그러는데 차값이나 내려라. 차값이나 좀 내리면 좋겠다. 3면입니다. 지지 후보 따로 있는데 보수층 처음 해보는 전략적 고민. 유례없는 전례 없는 보수 후보 약세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지금 문재인 지지층,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중에 문재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안철수를 지지하겠다고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양파에 똥이 불려 있는 것들이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숨밖에 안 나온다. 사면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찾은 문재인 대선 첫걸음은 통합이다. 일단 뭐야? 선대위 구성 때 친문 패권 안 버리면 비문 일부 탈당 고민 중. 이승만하고 박정희는 그래 뭐 그렇다 치고 전두환을 오면입니다. 2012년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강해져. 미래연은 첫 대통령 될 듯. 안철수 이야기인데 요즘 조선일보에서 안철수를 부쩍 띄워줍니다. 여러분 조선일보에서 띄워준다는 거는 상식적인 여러분 판단에서 어떻습니까? 조선일보에서 띄워준다는 거는 여러분이 반대할 만한 거리가 된다는 의미예요. 육맨입니다. 한국에서 생방송 미국 앵커 18분 뉴스 중 8분을 북핵 톱뉴스로 다뤄. 8면 NHL은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를 합니다. 평창은 불참, 베이징은 출전. 북경은 이제 2022년이고요. 날벼락 맞은 평창올림픽. 입장 수익의 20%가 날아갈 판이랍니다. 왜 근데 안 온다 그러는 거지? 왜 안 온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요. 신면입니다. 휠체어 학생의 계단 강의실 고집한 대학생들. 이건 또 뭐야? 부제가 이렇습니다. 장애 학생이 강의실 변경 요청하자 거리 멀어진다며 반대 무산. 장애 학생 보충 수업 얘기에 일부 학생 1대1 수업은 특혜. 양심 있으면 수업 포기해야지. 전문가 취업난에 인심 각박해져. 이거는 인심이 각박해진 게 아니고 인간이 덜 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장애인 학생이 휠체어 타는 사람인가 봐요. 휠체어 타는 사람이 강의를 신청했는데 근데 강의실에 계단이 있어. 그래서 이 양반이 제대로 강의를 들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강의실을 옮기자 그랬더니 멀어진다면서 사람들이 싫다 그러고 그 보충 수업이라도 좀 해주자고 그랬더니 1대1 수업은 특혜라고 하지 말라 그러고 인간이 덜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개강 첫날이었던 지난달 2일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 강의실 뭐 그렇답니다. 자랑스러운 대학이다.
요 재밌는 소식이 있어요. 11면 소식인데 부당 수임료 100억 받은 최유정 변호사 대학 사물함에 2억 숨겨준 교수 남편. 최유정이 누구냐? 그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전관 예우를 통해서 부정하게 돈을 벌었던 그 사람인데 정운호 게이트의 시작점이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최준실하고 박근혜 사실이 박근혜 탄핵까지 이어지는 시발점인데 근데 예전에 성균관대 자연과학 캠퍼스 생명과학관 1층 학생 사물함에서 그 돈 2억 원이 들어있는 종이 봉투가 발견됐어요. 그게 뭔가에서 신문들이 보도했었었는데 근데 그게 바로 그 최유정 거였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네요. 신기하구나. 12면입니다. 치료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 3년새 35% 급증. 요양병원은 이미 치료라기보다는 그거 아닌가? 그 말 그대로 그냥 요양인데 자식들을 부양하기 싫으니까 거기 넣는 거잖아. 깝깝하다. 러시아 지하철 테러범은 키르기스스탄 출신이랍니다. 16면 기사였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특별한 얘기 없고요. 요런 얘기 있네요. 25면인데 스포츠면인데 대학 체육 특기자 5명 중 1명 운동 접고 신분 세탁. 신분 세탁이라는 것은 일반 학생으로 전환한다 라는 의미랍니다. 선수들이 포기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27면은 그 신문호 선생님면인데 오늘은 중림칠원 얘기입니다. 삼국지 이후중국이라고 하는데 진나라 서진이죠. 서진 통일 후 선비들은 왜 대나무 숲에 들어왔을까? 사마연미 쓰레기라서 그랬겠지. 실제로 그 사마씨들 때문에 이제 거의 그 이후로 한 300년? 2, 300년 동안 이제 중국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죠. 30면입니다. 넷플릭스로 곧장 가는 영화라는 문화부 차장이 쓴 글이 있어요. 넷플릭스 여러분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효율적으로 낭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페이크 뉴스가 만드는 이상한 나라라는 칼럼이 또 있어요. 명지대 교수가 쓴 글인데 현대사 전공하는 사람이 쓴 글인데 부제가 이렇습니다. 탄핵 전국에 쏟아진 허위 기사들 저질 내용 확산되며 시민 현혹. 인터넷엔 사이비 언론 난립하며 사실 검증 기본 의무 외면해. 최순실의 고영태 마약 주장 검찰 수사하고 언론은 취재해야. 조선일보에 이런 글이 실린다는 게 참 많이 역설적이네요. 여론조사 1위가 문제 삼는 문재인, 안철수, 양자 대결. 여론조사의 문제점, 이 여론조사에 이제 신뢰성 있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논설위원이 쓴 칼럼인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소재는 요겁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문재인이 안철수와 양자 대결할 경우 36.4 대 43.6% 결과 나왔다. 처음으로 패배한다는 결과 나온 것이다. 문 캠프는 흠집을 내기 위한 여론조사라며 반발했다. 무선전화 조사가 없고 가능성 희박한 무난 양자 대결을 놓고 조사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선관위의 조사를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양자 대결 시 안철수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다시 나왔다. 비업체 다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도 43.7% 문재인 대 48.1% 안철수였다. 이 조사에는 문캠프가 여론조사의 기본이라고 강조한 무선전화 여론조사도 55% 반영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 글의 목적은 문재인 노노 안철수 띄워주기인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갈아서 적당히 이제 걸러서 들으세요.
자, 사설입니다. 안철수 비문을 뛰어넘는 가치가 뭔가. 예, 안철수 뛰어드는 기사고요. 내부 정쟁이 이스라엘 관국의 차이를 불렀다. 말할 가치가 없는 사설입니다. 국가부채 1400조 그래도 세금으로 공무원 늘린다니. 자, 조선경제. 공무연금 부담 늘어 나랏빚 1400조 넘는데 일부 후보 공무원 늘리겠다. 문재인 까는 기사고요. 공무원 늘려야 됩니다. 지금도 공무원 수가 부족해가지고. 어제 그런 기사 있었어요. 어제 이제 상장사들이 영업이익을 엄청, 그러니까 이익을 엄청 냈는데 그 이익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진짜로 장사가 잘 돼서 이익이 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 무슨 이익 그러더라. 아무튼 그 이익이 이제 장사가 잘 돼서 는 게 아니고요. 정리해고 같은 거 있잖아요. 구조조정 같은 것 때문에 사람을 줄여서 지출이 줄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익이 늘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제 그 이명박 때는 그때 이제 공무원들을 많이 줄였는데, 그때 정부가 기대했던 이익이 이제 여기서 얘기한 상장사들의 이익하고 비슷한 거거든. 그거는 이익이, 지표상 이익이 난다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줄여가지고 지출을 줄이겠다는 게 말이 돼요? 거기 사람은 계속 필요한데. 그러면 사실은 결국에는 한 사람이 두세 명분의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일할 효율도 떨어지는 거고, 국민들은 그러니까 행정체계에 굉장히 많이 불편을 느끼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책임은 다시 또 공무원에 돌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자기 탓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자, 영상 끊고 이번에는 한국일보 봅시다.